안녕하세요. 브래드입니다. 오늘 브래드와 함께하는 제과기능사 필기시험 기출문제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출문제는 30문제씩 마련되어 있고요. 여러분 꾸준히 보시면 필기시험 꼭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이스트가 없어서 건조 이스트를 대체하고자 할 때 건조 이스트는 생이스트의 배합량보다 얼만큼 조정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1번 2배 증가, 2번 7배 증가, 3번 2배 감소, 4번 7배 감소. 건조 이스트는 이론상으로는 생 이스트의 고형질이 한 30% 정도 되고요. 건조 이스트의 고형질이 한 90% 정도 돼서 한 30% 정도 차이가 나지만 건조 공정 중에서 활성세포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 이스트의 양이 한 40에서 50%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생 이스트를 건조 이스트로 대체할 경우 배합의 양은 2배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언더베이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제품의 윗부분이 올라간다, 2번 제품의 중앙 부분이 터지기 쉽다, 3번 케이크 속이 익지 않는 경우도 있다, 4번 제품의 윗부분이 평평하다. 정답은 4번인데요. 언더베이킹은 높은 온도에서 짧게 굽기를 하기 때문에 윗면이 솟고 특별히 쉽게 또 주저앉기가 쉽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포스트 페이스트리는 무엇에 의해서 팽창되는가? 1번 화학적인 팽창, 2번 중조에 의한 팽창, 3번 유지에 의한 팽창, 4번 이스트에 의한 팽창. 정답은 3번인데요. 포스트 페이스트리는 유지에 의해 팽창하는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겹겹이 쌓여있는 페이스트리 사이에 버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유지에 의한 팽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타민과 관련된 결핍증의 연결이 틀린 것은 비타민 A는 야맹증, 비타민 B1은 구내염, 비타민 C는 괴혈병, 비타민 D는 그룹병. 정답은 2번입니다. 비타민 B1이 결핍되면 구내염이 아니라 각기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구내염은 비타민 B2의 결핍증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유지중 성질이 다른 것은 1번 버터, 2번 마가린, 3번 샐러드유, 4번 쇼트닝. 여기 보기만 보더라도 다 고체인데 3번만 샐러드유는 액체 상태죠. 버터, 마가린, 쇼트닝은 고체 유지이고 샐러드는 액체 유지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엔젤푸드 케이크 제조 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달걀 흰자만 사용한다, 2번 설탕의 3분의 2는 머랭에 투입한다, 3번 주석산을 머랭에 섞으면 탄력 있는 제품이 된다, 기름칠이 균일하게 된 팬에 넣어 굽는다. 정답은 4번입니다. 엔젤푸드 케이크의 이영제는 물입니다. 처음에 틀에다가 물을 발라서 약간 촉촉하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제품을 부어서 구워내는 것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기름칠이 된 게 아니라 물을 이영제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번입니다. 소독의 살균력을 비교하기 위해 통상 무엇을 표준으로 삼는가, 이런 문제인데요. 1번 크레졸, 2번 승홍, 3번 석탄산, 4번 에틸알코올. 소독의 살균력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정답은 3번 석탄산입니다. 석탄산은 순수하고 안정적이어서 살균력의 표시에 기준이 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8번 주방 설비 중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 테이블의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오븐 옆, 2번 냉장고 옆, 3번 발효실 옆, 4번 주방의 중앙부. 테이블은 항상 주방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어야지만이 동선이 짧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반죽 온도 조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파운드 케이크의 반죽 온도는 23도씨가 적당하다, 버터 스펀지 케이크 공리법의 반죽 온도는 23도씨가 적당하다, 사과파이 반죽의 물 온도는 38도씨가 적당하다, 퍼프 페이스트리의 반죽 온도는 20도씨가 적당하다. 정답은 3번입니다. 사과파이 반죽은 냉수를 사용하여서 온도를 20도 이하로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스펀지 케이크의 굽기 공정 중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번 공기의 팽창, 2번 전분의 호화, 3번 밀가루의 혼합, 4번 단백질의 응고. 뭔가 어려운 문제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밀가루의 혼합은 제조 공정 처음에 믹싱볼에 반죽할 때 밀가루의 혼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반죽 비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중이 높으면 부피가 작아진다. 비중이 낮으면 부피가 커진다. 비중이 낮으면 기공이 열려 조직이 거칠어진다. 비중이 높으면 기공이 커지고 노화가 느리다. 정답은 4번인데요. 비중이 높으면 반죽 속에 포집된 공기의 양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기공이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 주로 단백질이 세균에 의해 분해되어 악취 유해 물질을 생성하는 현상. 단백질이 분해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1번 발효, 2번 부패, 3번 변폐, 4번 산패. 정답은 단백질 식품의 현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어서 저분자의 물질로 변화하는 현상으로 악취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생성하는 부패가 맞습니다. 산패는 지방이고요. 발효는 이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요소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변폐는 탄수화물이 분해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답은 2번 부패입니다. 쿠키 반죽의 퍼짐성에 기여하며 표면을 크게 하는 재료는 1번 소금, 2번 밀가루, 3번 설탕, 4번 달걀.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퍼짐성은 반죽의 속에 남아있는 설탕 입자가 굽는 과정에서 녹으면서 반죽 전체에 퍼져서 쿠키의 표면을 크게 하는 것이죠. 부패 미생물에 번식할 수 있는 최저의 수분 활성도의 크기에 대한 순서가 맞는 것은 세균, 곰팡이, 효모. 세균, 효모, 곰팡이. 효모, 곰팡이, 세균. 효모, 세균, 곰팡이. 정답은 2번인데요. 세균은 수분 활성도가 0.95, 효모는 0.87, 곰팡이는 0.80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외워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번 성인의 에너지 적정 비율의 연결이 옳은 것은 1번 탄수화물 30에서 55%, 2번 단백질 7에서 20%, 3번 지질 5에서 10%, 4번 비타민 30에서 40%. 정답은 2번 단백질입니다. 성인의 단백질 적정 비율은 7에서 20%고요. 탄수화물은 60에서 70%, 지질은 15에서 20%이고 비타민은 4에서 5%입니다. 16번 오븐의 생산 능력은 무엇으로 계산하는가? 1번 소모되는 전력량, 2번 오븐의 높이, 3번 오븐의 단열 정도, 4번 오븐 내 매입 철판수. 정답은 4번 오븐 내 매입 철판수로 가늠하죠. 오븐의 제품 생산 능력은 오븐 내 매입 철판수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7번 베이킹 파우더를 많이 사용한 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밀도가 크고 부피가 작다, 2번 속결이 거칠다, 3번 오븐 스프링이 커서 찌그러들기 쉽다, 4번 속색이 어둡다. 정답은 1번입니다. 베이킹 파우더를 반죽에 많이 사용하면 밀도가 작아지고 부피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과실이 익어감에 따라 어떤 효소의 작용에 의해 수용성 펙틴이 생성되는가? 1번 펙틴 리가제, 2번 아밀라제, 3번 프로토펙틴 가수분해 효소, 4번 브로멜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프로토펙틴 가수분해 효소는 프로토펙틴을 가수분해하여 수용성 식물 섬유인 펙틴이나 펙틴산으로 변화시키는 효소를 말합니다. 정답은 프로토펙틴 가수분해 효소입니다. 19번 거품형 케이크를 만들 때 버터는 언제 넣는 것이 좋은가? 처음부터 다른 재료와 함께 섞는다, 밀가루와 섞어 넣는다, 설탕과 섞어 넣는다, 반죽의 최종 단계에 넣는다. 버터를 처음부터 넣기 시작하면 거품이 죽습니다. 그래서 반죽의 최종 단계에 넣어야 하는 것이죠. 거품형 케이크를 만들 때 버터는 반죽의 최종 단계에 넣는다. 다음 중 지방의 분해 효소는 1번 아밀라제, 2번 리파제, 3번 락타제, 4번 프로테아제. 정답은 리파제입니다. 지방 리파제, 지리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아밀라제는 전분, 락타제는 유당, 프로테아제는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다음에 케이크 반죽 중 일반적으로 pH가 가장 낮은 것은 1번 스펀지 케이크, 2번 엔젤푸드 케이크, 3번 파운드 케이크, 4번 데블스푸드 케이크. 헷갈리시는데 사실 엔젤푸드 케이크는 하얀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석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주석산 때문에 pH가 낮아집니다. 반면에 뿐만 아니라 과일 케이크 같은 것도 과일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도가 낮게 측정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엔젤푸드 케이크입니다. 과자 반죽의 온도 조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반죽 온도가 낮으면 기공이 조밀하다, 반죽 온도가 낮으면 부피가 작아지고 식감이 나쁘다,
반죽 온도가 높으면 기공이 열리고 큰 구멍이 생긴다. 반죽 온도가 높은 제품은 노화가 느리다. 정답은 4번인데요. 반죽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기공이 열리고 조직이 거칠어져서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겨울철 굳어버린 버터크림의 되기를 조절하기에 알맞은 것은 1번 분당, 2번 초콜릿, 3번 식용유, 4번 캐러멜 소스. 정답은 3번인데요. 굳어버린 버터크림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같은 액체인 식용유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란을 사용하는 거품형 케이크에 해당하는 것은 1번 파운드 케이크, 2번 스펀지 케이크, 3번 데블스푸드 케이크, 4번 초콜릿 케이크. 정답은 2번 스펀지 케이크입니다. 거품형 케이크는 가벼운 제품이므로 비중이 0.5 플러스 마이너스 0.05이며 스펀지 케이크가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5번 다음 중 단당류가 아닌 것은 1번 포도당, 2번 과당, 3번 갈락토우즈, 4번 유당. 정답은 4번인데요. 유당은 락타제에 의해서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분해가 됩니다.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는 단당류고요. 유당은 단당류가 아니죠. 상대적 감미도가 가장 높은 것은 1번 과당, 2번 전화당, 3번 설탕, 4번 포도당. 정답은 1번 과당입니다. 과당은 상대적 감미도가 175, 전화당은 130, 설탕이 100. 그래서 상대적 감미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설탕입니다. 포도당 75, 메가당 32, 갈락토우즈 20에서 30 정도, 유당은 16 정도 상대적 감미도가 됩니다. 제품의 팽창 형태가 화학적 팽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와플, 2번 팬케이크, 3번 비스킷, 4번 잉글리시 머핀. 잉글리시 머핀은 제빵 제품입니다. 우리 흔히 맥도날드에서 맥모닝 나오는 때 나오는 그 빵 잉글리시 머핀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이건 화학적 팽창제를 사용해서 반죽을 팽창시키는 방법으로서 뭐 반죽형 케이크, 과일 케이크, 그 다음에 케이크, 도넛, 와플, 비스켓 이런 것들은 바로 화학적 팽창제를 사용하는 것이고, 잉글리시 머핀은 빵류로서 이스트로 팽창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케이크 중 계란 노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 1번 화이트 파운드 케이크, 2번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 3번 데블스푸드 케이크, 4번 소프트롤 케이크. 정답은 2번인데요.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 왠지 하얀색을 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색은 계란 노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레이어 케이크는 반죽형 케이크이고, 이 중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는 반죽 시 흰자만 사용해서 케이크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굳어버린 크림의 되기를 조절하기에 알맞은 것은 1번 분당, 2번 초콜릿, 3번 식용유, 4번 캐러멜 소스. 정답은 3번인데요. 굳어버린 버터크림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같은 액체인 식용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품을 올린 흰자에 뜨거운 시럽을 첨가하면서 고속으로 믹싱하여 만드는 아이싱은 무엇인가요? 1번 마시멜로 아이싱, 2번 콤비네이션 아이싱, 3번 초콜릿 아이싱, 4번 로얄 아이싱. 정답은 1번 마시멜로 아이싱입니다. 마시멜로 아이싱은 흰자에 114도로 끓인 시럽을 넣고 머랭을 젤라틴과 고속으로 믹싱해서 만든 것입니다.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문제는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합격하세요. 화이팅!